남한 남한에 너 남한에 쳐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훈련받고 그렇게 남한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야 도대체 어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병사를 저렇게 보냈나 하는 생각을 했지. 왜 봐봐 결국은 북한은 항상 우리를 적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북한은 우리를 항상 적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상 뻘짓하는 것처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돈 주는 북한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그런 명분을 항상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상황이 심각해. 내가 봐서. 예. 그리고는 어제 잠깐 뉴스 기사하고 뭐 등등 이것저것 봤을 때에 북한 포분할로 인해 가지고는 중국하고 약간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길래 포분할이 뭘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 이러면서 일부는 중국이 갖고 일부는 러시아, 일부는 미국, 일본,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부는 유엔이야. 그럼 우리는 없어. 그게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헤럴드 경제야. 북한이 붕괴되면은 평양과 항해남, 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북도 및 다강도, 양강도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것이 전해졌다 그래. 이렇게 심각해. 예, 만약에 저렇다 그러면은 저 가상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은 어, 최악이지. 진짜 최악인 거야. 진짜 최악이다. 이게 QDR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붕괴 후 시나리오다라는 거야.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짜져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상화해 가지고는 낸 건데 그런데 신빙성이 없지 않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야. 왜?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북한에 여행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완벽하게 통제가 됐는데 일본은 중국하고 해가지고는 약간의 금융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는 거는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QDR이야. 이 QDR이 뭐냐면은 음, 얘들이 이젠 또 이렇게 났네. 이거야. National Defense Strategy 그런 거. QDR. 아까 전에 내가 이걸 QDR이 어떤 곳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 국방부 QDR. 음,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게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면은 이 기사가 2020년 4월 22일 기사거든요. 2020년 4월 22일 기사야. 여기 보면은 어, 이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나리오가 짜여졌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분류가 된다라는 거지. 아,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음, 예전에 한번 왜 코로나 때 김정은이가 중태에 빠졌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대북주에 관한 주식장이 그 대북장만 아니라 주식장이 한번 폭락된 적이 있었어. 읽어보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미확인 루머가 21일 전 세계에 비중 있게 타전되면서 김정은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시나리오가 짜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한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들고 가고 그 다음에는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들고 가고 그 다음번에는 강원도는 미국이 들고 가고 평안남도, 항해남, 북도는 평양이다. 근데 평양하고 평안남도하고 항해남하고 북도는 한국이 들고 간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또 일부에서 보면은 뭐 우리는 들고 올 게 없다라는 거지. 아, 잠시만. 아까 전에 어, 여기 있다. 음. 이건 똑같은 이미지네. 아까 전에 봐봐. 여기 이거는 그래. 11개 주요 안보 위협에 포함 아프간 전쟁 수준 설정간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9년 보도에 따르면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네 4개년 보고서예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 이게 QDR이에요. QDR. 준비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은 2010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한 핵 도발 대치 상황 등이 포함된 주요 안보 위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 붕괴 시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북한의 4개국 분할 통치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라는 거야. 이거 좀 아이러니하네. 응? 진짜 말랑 이런 설득 와가지고는 설득이 없는 이야기 할 거면 들어오지 말고 나가면 되잖아. 왜 와가지고 설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 입을 털막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겠지. 말 못하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겠지. 아니야? 어디서 보낸 찌라실까? 응? 응? 여기 뭐야? 말과 김규석 듣기 싫으면은 그냥 나가. 알겠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는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대숙해주면은 더 난리야. 맞아, 풀어하느니. 진짜. 이거 그냥 밥을 안 먹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근데 컨셉이 먹방이야. 그러다 보니 먹방 뉴스. 네 개 분할이야. 이쪽은 중국, 유엔. 야,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여기서는 유엔이야. 이쪽 페이지에서는.
근데 저기 뭐야 평안남도하고 항해남, 북도, 평양 이쪽은 한국이 들고 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보면은 아니야.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월간 조선이야. 미중 북한 붕괴 시 한반도 분할 통치 비밀 협상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해킹을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이 정보를 얻었는가 봐요.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은 좀 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잖아. 네. 이렇게 제목을 치면은 검색해서 보면 나와. 그래 검색해가지고 보고 싶으면은 보면 되는 거고, 저거 아까 전에 내가 해놨죠. 검색해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음, 일본판에서 엔도 호마레 동경복지대학 국제교류센터장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중이 함께 북한의 군사 공격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을지 또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중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손을 안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반대돼야지. 탄핵되면 안 되지. 시 주석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세계 정상에 오르길 원한다면서 이러한 전제 아래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협력해 구역을 나눠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단 중국은 제19차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근처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잠깐만 이게 뉴스가 2015년 뉴스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15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은 MBN 보도에 따르면 해킹 조직인 원전 반대 그룹이 정부 기관을 해킹해가지고는 2015년 7월 13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에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종전 후 북한 지역을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이야. 전제 조건이 있다. 여기 있잖아. 전제 조건이 뭐 전쟁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저런 식으로 북한을 분할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전쟁이 안 나게끔 해야지. 음. 북한도 정신 바짝 차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오픈을 해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오픈을 시켜야 된다니까. 예. 자칫하면은 다른 나라에 북한을 뺏길 수도 있는 거야. 한반도 전쟁 나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미국 보호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캐나다가 51주 그 다음번에는 52주는 뭐 한국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응?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에 벗어나가지고는 음,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저 봐봐. 아까 전에 이야기 했죠. 내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들이 이야기를 한 거야. 한경북도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응? 저기 어디야? 아까 전에 읽었는데 뭐 아무튼 어, 한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중국, 한경북도는 러시아, 강원도는 미국 하고 뭐 일본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평안남도, 항해남, 북도, 한국 이렇게 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음, 김필채 조갑제닷컴이다. 이분 시나리오야? 중국의 북한 전략을 연구해 온 김필재 조갑제닷컴이야. 기자는 호말의 센터장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중국이 북한을 함께 공격한 후 중국이 북한 땅의 일부를 차지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미, 중 양국에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뭐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가게끔 해가지고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나는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남자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웃긴다니까. 그게 모질이 아니야? 아, 지금 지승인이 들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북한이 뭐 다른 나라에서 요렇게 요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좌파 우파가 분열이 생기게끔 어 외부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확실하게 단합을 해가지고는 뭐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돌입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북한 김정은의 정권 붕괴 그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어.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대한 만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야. 대한민국 만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 자유주의 이것을 사회자를 딱 빼고 자유주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키피디아에 딱 바꿨더라고.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음, 대한민국 만세야. 이렇게 북한을 자꾸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애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돈 퍼주고 군사력에 모든 뭐 경제를 다 쏟아붓게끔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답이 나왔네. 어쩌면은 조갑제닷컴 저기서 이야기하는 저 시나리오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얼핏 뭐 좀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야 건강한 좌익이면은 괜찮긴 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건강한 좌익이 될 만한 사람이 없죠. 자칫하면은 봐봐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어, 다른 나라에서 북한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를 어떻게 북한에 흡수시키려고 그러려고 하는 좌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북한을 오픈을 시켜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가는 그런 방향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북한을 얘들이 집중 공격해가지고 쳐들어간다라는 거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일본은 중국, 일본은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은 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저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만약에 났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어 북한을 쳐들어간다라는 거야. 저 나와 있네. 여기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할 점령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MZ 세들이 잘 몰라서 그래. 예, 그 애들이 문민정부 때 공부를 했는 애들이잖아요.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두환 때 공부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MZ 세대가 8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저거 한 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애들은 뭐 문민정부 때 공부를 했는 애들이라 가지고는 북한하고 통일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공감대를 가지죠. 그럼 나도 뭐 그렇게 비공감은 아니야. 그런데 사회주의 이념 뭐 그건 아니지. 우리가 북한에 흡수되는 그건 아니라고. 이념 체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면 괜찮은데 아니라니까. 2000년대까지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번에는 뭐 Z세대 근데 다 분분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북한 여기 또 이상한 사람이 있네. 북한을 자꾸 오픈시켜야 되는 거야.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하고 자꾸 이렇게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자라고 자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예. 배타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저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은 최악인 거야. 그럼 북한이 다른 나라들이 다 점령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는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념 체제를 어떻게 가야 되냐?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그러니까 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는 북한의 김정은한테 딱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 공화국은 아니고 왜 공화국이야? 공화국은 아니고 공화국은 아니고. 응. 왜 자꾸 공화국 체제로 가려 그래요? 일단 좀 먹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은 음,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바꿀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는 북한이 배타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뭐 중국하고 미국도 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게 낫지 전쟁이 나는 건 별로 선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한반도가 오픈이 되고 그러면 각 나라에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잖아.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어떤 사람 뭐 차이나타운 어쩌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에나 차이나타운은 다 있어요. 영국도 있고 그다음에는 싱가포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뭐야 차이나타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재패니스 타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USA 타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공화제라는 게, 그게 안에, 공화국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속에는, 어, 공화주의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공화주의는 난 별론 것 같아. 예. 그렇긴 한데, 예. 그런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상황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라니까. 이념 체제가 중요하잖아. 이념 체제가 중요하다니까요. 공화제라는 거는 개인들 게 아니라 국가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또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먹었다. 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으니까 저기 뭐야
북한의 저 조갑재 의원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하고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음, 그냥 우리가 숙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숙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숙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그러니까 나는 뭐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시나리오도 나쁘지는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신빙성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또 만화 헤럴드 경제에도 이게 있어. 2020년도 건데 북한 붕괴되면은 미중 일 러가 접수 그래요. 10년 전 미국 국방부 시나리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목을 쳐가지고는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난 쭉 다 읽어본 거야. 쭉 다 읽어보고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 시나리오도 틀리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저거는 헤럴드 신문에 적은 거야. 음, 가짜 출석 사진 안 찍어도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거 유튜브 볼 거고 그래. 응? 나는 그거가 아니에요. 나는 우파지. 나는 우파예요. 네,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안대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그렇게 모함해가지고는 탄핵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런데 얘들이 판을 깔아놓고 어, 그런 식으로 탄핵을 몰아갈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북한을 배타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북한하고의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을 만들자 그랬잖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을 만들자. 음.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갑재 의원은 그런 의미로 그런 거 아닐까. 저기 뭐야 저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 예. 북한이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위에 이때까지 북한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한쪽 일부는 미국 또 일부는 러시아, 중국 이를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너무 보수로 가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너무 보수로 가도 안 된다고. 너무 보수로 가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그러니까 난 내가 그분은 아니라 그랬잖아. 지나치게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우리만 손해가 되는 거야. 그래 어떤 사람 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뭐 북한은 북한대로지. 북한 뭐 누가 먹든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그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뭐 우리는 남한은 남한대로 해가 살면 되는 거고 그 북한은 뭐 어느 나라가 먹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 전쟁이란 존재가 있는 거야. 전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한반도에 전쟁 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한반도에 전쟁 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전쟁 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먹는 땅은 거의 없는 거야. 우리가 먹는다라고 했는 그 위치에는 유엔이 점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부분은 없다. 여기 헤럴드 경제에서는 평양하고 평안남도, 항해남, 그다음 북도, 항해남도, 북도 이 여기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 조선일보 보면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 절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은 음, 북한하고 대화로 해가지고는 좋게 가는 게 낫다라는 거지. 좋게 가는 게 낫다라는 거야.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일부는 중국인이 투자를 해가지고는 금융이 돌아가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지역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폐쇄적인 거야. 뉴스 한번 보고요.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남겼는 거 이거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걸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았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판 깔아놓고는 탄핵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니까. 어. 우리 우파 이래 버리네 크크 재매 모르겠다. 뭐 말을 알아듣게끔 적으셔요. 야 하지마. 어? 음. 오늘 뉴스 한번 보자. 아무튼 이거야. 아까 전에 내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읽었던 내용인데 내가 여기다가 남길게. 헤럴드 신문이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클릭하면은 갈 거예요. 그다음번에 뉴스 안 보고. 보자. 빨갱이 척결대 내란 공범. 그렇지. 음. 저기 말 주사파는 의원 내에 있는 주사파는 없앱시다. 그들은 아니라는 거지. 전두환 때 그들은 빨갱이라 그랬어. 물론 북한하고 손잡고 이런 그거는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 주사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주사파는 아니다. 주사파는 아니라는 거지. 구치소 앞에 500명 가량 몰려 한남동 관저에도 1200명 집결. 광화문 여의도 일대 보수 집회 고생하셨습니다. 오열하기도 진보는 안국동 십자각향에 야5당 집회 1만 8천 명 참석. 석방은 말도 안 돼. 곡곡서 탄식 그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난 솔직히 잘못한 건 없다고 봐요. 네. 왜? 주사파 세력이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뭐야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그런 의원들 뭐야 전두환 시절에는 간첩이었어 간첩.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북한 내에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척결하자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척결해야지. 북한하고 통일을 해도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한 상태에서, 그리고는 북한이 우리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북한에다가 녹록을 했잖아. 그거는 이념 체제가 북한에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공화국이란 말, 그거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미국도 예전에 공화국이라고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걔들은 그냥 USA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 뭐 약간의 미국도 그런 그 이념 체제가 계속 바뀌어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공화국 아니야. 예,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공화국이라고 써? 일단 또 마저 읽어보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야. 내란은 누가 부리고 있고 내란은 더불어민주당. 음. 우두머리는 무슨 우두머리야. 저런 표현도 다 북한식 표현이에요. 다 북한식 표현. 내란 우두머리 저게 북한에서 먼저 썼잖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체포를 했다? 북한 사람이 체포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주사파 세력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얘를 좀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고구마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안 돼. 달라고. 정말. 음, 음, 먹고 밥 다 먹고 간식 먹고 그렇게 또 달라고. 안 돼. 안 돼. 혼나야지. 혼나야지. 안 돼. 응? 자, 껍질.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을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기는 보수 단체와 탄핵을 촉구하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그러니까 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쟤들은 알고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거고 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자꾸 오픈시키고 그래야지. 임종석을 북한에 보내.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로 가면은 괜찮다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야 본인이 단일 이렇게 영구히 상김씨가 세습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그거는 음, 대한민국에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그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음,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체제 때문에. 김정은 체제. 김정은 체제를 내가 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면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정권을 잡고 나면은 가면 갈수록 억압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오도방정을 했던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민이잖아요. 정치적 이념이 안 들어가 있는 시민이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살았을 때 어떤 상황이 좋은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김정은이가 통치한다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뭐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그게 조금 박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모르게 음, 그런 체제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 마인드면은 사람이 정권을 잡에 권력에 맛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권력의 맛을 보면 옛날 김일성도 개신교였다 그러더라고. 근데 권력의 맛을 보고는 모든 종교는 단절시킨 거야. 아무튼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음,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그래도 외국 물도 먹고 했는데 어째서런가. 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는 5년마다 선거가 돌아가줘야지 체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대통령이 행정 업무를 잘 본다.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별 상관없다라고도 생각을 한다라니까. JJ 탄핵되면 감옥 다시 가요. 그러니까 탄핵이 왜 돼? 어. 그 탄핵은 사기 탄핵이야.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였습니다. 산핵는 사기 탄핵이었지. 이해수 크크크 미친 것들 많아요. 우파 똥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음, 우파 똥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애수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 풀려나게끔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는 와가지고는 내한테 그따구로 이야기하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 까먹으로 넣어볼까? 응? 우파가 저래 깐족거리면 우파들은 저게 문제야. 알겠니? 조금 이렇게 입이 동동 떴다고 해서 벌써부터 주동아리를 놀리는 거야. 아, 문제가 크다.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요. 아시겠습니까? 조금씩. 응? 이렇게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그런 방안을 내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요. 들으셨어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 되게끔 해야지. 남한만 대한민국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에? 과거에 저기 뭐야 고구려 한반도 해가지고 위에 이 고구려 땅에 이게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 그런데 왜? 왜 뺏겼어? 이해숙 같은 저런 마인드를 가진 우파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응? 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해야지. 북한하고 우리 그냥 통일하자. 이렇게 나오게끔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으면. 그 뭐 자존심이라고 할 거 뭐 있어요. 그런 건 자존심이 아닌 것 같아. 왜? 다른 나라 같으면 자존심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형이 동생한테 전화하는 거잖아. 형이 동생한테 전화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일하자.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니네들
경제도 좀 풀어줄게. 뭐 이러면서 지원도 좀 해줄게. 낫지 않을까? 약간 정치적 이념을 어,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그러고는 오픈을 해라. 그러고 있다가는 얘들이 경제가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강압적으로 싹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마인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 마인드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습은 아니지. 김정은에서 끝나고 그 다음번에는 다른 누군가가 또 되든가 해야 되지. 어, 그 이념대로 난 잘 모르겠다. 우리 댕댕이가 자꾸 걸쩍걸쩍거리는다. 얘를 좀 교육을 좀 시켜야지. 아유 정말 이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는 큰일이야.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강아지들도 점핑력이 좋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점핑력이 좋은 강아지들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식탁 있는 거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강아지 그래. 나 못 모르고 식탁 위에 과일을 놔두고 갔거든요. 반 잘라 놓은 거. 그거 다 후배 파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와. 나 깜짝 놀랐어. 뉴스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음, 서울에서 내려와 오후 전부터 구치소 앞에 와 있었다는 70대 김모 씨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도 기쁜데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니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다며 불법 체포로 2개월가량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울먹였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행선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1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쟤들이 판 깔아놓고 대통령을 넣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배타적으로 나왔던 거야. 어, 약간 중국 쪽에도 약간 배타적인 게 있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전에 그 시나리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시나리오는 야 어, 네개 분할 북한 네 개 분할이야. 전쟁이 나면은 저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전쟁이 나도 북한 이렇게 중국이 북한을 돕냐가 아니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쟤들을 때리 부수고 그러고는 저런 식으로 점령을 한다라는 거야. 미중 일러가 접수 북한 붕괴되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뭔가 손해가 될 건 없다라는 거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 북한을 붕괴를 시킨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우리나라다 이 개념이 없다 이러면은 아니 그래도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가져야지. 나는 그런 마인드야. 그래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오면은 어,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호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만 단독적으로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쟤들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주사파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주사파 애들하고 좌파하고 틀려요. 저런 더불어민주당에 주사파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다 들인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냥 커피
좌익들이 나 우파인데라고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아, 좌익들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애수 이 사람이 좌파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좌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사람이 좌파일 수도 있겠네요. 좌파일 수도 있겠다. 난 이제는 확실하게 우파로 들어왔었어. 왜? 좌파 내에 주사파가 너무 많아. 좌파 내에 주사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주사파는 아니야. 걔들은 이념 자체가 틀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 그러면은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면은 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되지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면은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 또 정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김씨 일가의 세습으로 가잖아. 그럼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응? 과거의 조선시대는 뭐 세습으로 갔잖아. 세습으로. 그렇지만은 지금은 21세기인데 그런 식의 세습은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또 보면 보수 단체의 단골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보수도 보면은 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남한만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보수단체의 단골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또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진짜 크더라. 예, 진짜 커. 강동구에 있는 명일교회인가? 명성교회 있으십다. 명성교회도 큰데 저기는 더 커. 어. 입지도 완전 짱이야. 그 뭐지? 지하철 4호선의 2번 출구인가?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다. 딱 나오면은 딱 저 사랑제일교회가 있어. 응? 걔가 얌전하네. 얌전히 있어야지. 내가 방송하는데.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단돈 1달러라도 벌어야지 자기네들한테 간식이라도 사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해당 집회에는 4만여 명의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몰렸다 그래요. 일부 지지자들은 소식을 듣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석방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석방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라고. 어, 완전 탄핵 무효가 되고 해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도 손흥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가 열렸다 그래요. 곳곳에서 빨갱이를 척결해야 한다. 주사파는 없어져야 돼. 주사파는 틀려. 예, 주사파는 틀리다니까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 행동 등 진보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그러는데 얘들은 뭔가가 달리 생각하는 애들인 거야.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러더라.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고 저렇게 계엄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그렇게 장기 집권하려고 계엄령을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임기 말쯤 되어가지고 하지 뭐하러 임기 중간에 하냐면서 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선동질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야 좌파 애들은. 그리고 지금 뭐야 진보가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쟤들은 뭘 좋아한다 추구를 한다. 그러면은 쟤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념도 괜찮고 그 다음번에 대한민국 의원이 북한의 그런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걸 추종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난 저거는 진짜 지금 와가지고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는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얼마 전에 왜 내가 참여연대 그래가지고 시민단체 그랬잖아요. 나는 거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런 참여연대 시민단체 그런 애들 쪽에서 저기 뭐야 탄핵을 찬성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생각이 누군가가 저희들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그릇되게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왜 그런가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들이 문민 공부를 했잖아요. 문민 시대, 문민 정부 시대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때는 억압이고 그건 다 간첩이다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닌 거잖아.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하고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완전 뭐라 그럴까 북한 그러면 단절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걸쳐져 있는 거고 지금 저기 나와가지고 있는 40대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북한과는 오픈해도 된다라는 그런 오픈 마인드로 가져져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세대 간에 있어가지고는 주어진 정부에서 채택한 했던 그 이념 체계가 틀려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니까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안 그러고는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진보 단체에서 많이 나와가지고는 윤석열 탄핵시키자 뭐 이렇게 계속 그런다라는 거는 저희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 때에 배웠던 그 빨갱이 그 이념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지.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40대 중반 이런 애들. 옛날 노무현 지지자였죠. 지금부터라도 반성하면 돼요. 나는 노무현 씨도 나는 노무현 씨를 안 뽑았어요. 어. 그때는 선거를 안 했지. 애가 어리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노무현 씨를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아요. 어. 마인드가 공산주의 마인드더라고. 그 노무현 씨의 마인드를 누구 이재명 씨가 그대로 닮았더라고. 그러니까 좌파들의 마인드가 조금 보면은 공산주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많이 벌고 니네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주면 되지 하는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그 뭐야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그걸 배제를 시키고 그냥 뭐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는 북한 김정은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고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오픈 마인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 생각에 저 만약에 저기 포분할 시나리오 저게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은 진짜 저렇게 된다면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렇지 않아요? 난 저런 거에 있는지도 몰랐어. 저거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 거야. 그 당시 때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도 몰랐다. 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여기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 9월 9일 미국 국방부가 2010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방 정책 4개년 보고서에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전격 공개됐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바마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음, 오바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야? 트럼프니까 트럼프하고는 약간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가 같은 공화국인가? 그래서 다르 싶은데. 음, 44대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약간 바이든도 보면은 약간 어, 어, 공화당 무소속 개혁당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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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음, 보자. 21세기 현재 공화당의 주요 이념은 보수주의며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자본주의 체제, 이민 제재, 확장된 국방 운용 정책, 총기 소유권 낙태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주장한다.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있어. 정책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협동조합주의 정당이다. 민주공화당은 어, 민주공화당이야. 민주공화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협동조합. 아, 이건 또 뭐야? 한번 보자. 민주공화당이야. 민주공화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협동조합주의 정당으로 1963년 2월 26일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부 세력이 자유당, 음, 공화당이라는 공화, 음, 그러니까 너무 사유, 개인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는 거지. 개인을 존중을 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국가의 이익도 있어야 되니까 개인의 이익이 없고 국가의 이익만 있으면 전체주의가 되겠지만은 국가의 이익과 더불어 개인의 이익도 존중한다. 초대 총재에는 정구영, 당 의장에는 김정열이 선출되었다. 제5대 대통령의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80년 10월 27일 해산될 때까지 17년 동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었다. 그래, 저 때는 공화당이라는 의미가 음, 저기 보니까 독재주의라고 했네. 10월 유신, 독재주의, 국가 자본주의, 어, 저건 아니야. 저게 민주공화당 그래가 박정희 때 그랬는데 내가 어, 어디야 서독에 보내진 그 간호사들하고 간부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파시즘까지 이렇게 적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예. 국가의 이익은 있었지만 개인 이익이 더 많았지. 왜?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강제적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자발적이었다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외국에 가면은 소영님 왔네. 음, 아직 업무에는 직무 정지라고. 그렇겠지. 아직까지는 풀렸고 탄핵이 완전히 기각이 되고 뭐 그런 그게 있어줘야 될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단지 교도소에 있는 그 석방이 된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탄핵 그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저렇게 내란 공범 그러고 저런 애들 진보 쪽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야5당과 촛불 행동 등 진보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안국동에서 집회를 열었다라는 거야. 1만 4천 명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애들이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라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하고 구체적으로 물으면은 아무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내란 동조건 그런데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는 거야. 이 시점에도 나와가지고 이재명 씨가 저렇게 한다면은 이재명 씨는 표를 못 얻어. 쟤들은 뭔가 전략적인 그런 그게 있다라니까 자기네들끼리. 봐. 김건희를 수사하라. 내란 종식 민주 수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응. 저렇게 하면은 이재명 씨가 나중에 더 피볼 걸. 나중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저 공화국 저거 계속 마저 읽어봐야 되겠다.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 작업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군사정부 세력이 창당한 신당이 사회노동당이라는 이름의 좌익신당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군사정부 측은 여당의 이름이 사회노동당으로 내정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을 법으로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봐봐. 노동당이야. 쟤들은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것 같아. 일부 사람들만. 쟤들은 사회주의라는 거 봐봐.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을 법으로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여기. 그러면은 언제부터 쟤들이 저 이념을 가지고 계속 당을 키워나갔냐. 박정희 때부터라는 거야. 박정희 때부터 아예 차라리 박정희 때 저런 당을 못 만들게끔 뿌리를 삭을 착 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라는 거야.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을 법으로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 작업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군사정부 세력이 창당하는 신당이 사회노동당이라는 이름의 좌익신당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일도 있었다. 아니야. 그러면은 군사정부 측은
여당의 이름이 사회노동당으로 내정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군사정부 측은 그랬어요. 여당의 이름이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 작업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군사정부 세력이 창당하는 신당이 사회노동당이라는 이름의 좌익신당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 일도 있었는데 군사정부 측은 여당의 이름이 사회노동당으로 내정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을 법으로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공화당인 박정희 시절에는 그러니까 맞아. 계속 헷갈렸던 이유가 저기서 나왔던 사회노동당에서 번져 나왔던 여야당이야 지금. 보면 막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시절 그 다음번에 저기 또 어디야 전두환 시절에 그 당이 이어가서 만들어진 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진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아니라니까. 저기서도 내가 계속 헷갈렸던 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저 사회노동당으로 있던 사람들인 거야. 지금 여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여야당의 이 색깔하고는 조금 다르지. 저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의 느낌을 주는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마인드. 이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좌파는 몰라도 주사파는 없어져야 된다는. 예를 들어 봐봐요. 특수본은 대검의 지시에 반발하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주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다만 특수본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이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사파가 김대중 시절에 너무 많은 주사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런 북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직을 하면서 MZ 세대들을 좀 망각을 시켜놓은 거지. 망각을 시켜놓은 거라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근데 6.25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적인 거야. 그런 그것을 음, 이야기는 안 하지. 진보에서 항상 누구만 끌어들여. 일본 일제강점기 그거 끌어들이면서 위안부 그 이야기만 하고. 근데 사실상 6.25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이산가족이 됐냐고. 근데 그런 북한만을 무조건 옹호를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큰 거야. 합당하게끔 합리화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을 뭐 언연중에 뭐 세뇌를 시키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뭐 등등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러니까 상대적인 대상을 두는 거지. 누구? 일본. 일제강점기만 생각을 해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반감심을 가지게끔 하고 그리고는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꼭 뭐야 한반도가 나눠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북한도 보면은 주체 사상이 반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거잖아. 그런 그거는 희석시킨다니까. 그 북한에 대한 반감은 무서운 거야. 세뇌라는 거는 정치적 세뇌라는 거는 그것도 뭐 시간을 길게 두고 세뇌시킨다라는 거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세뇌를 시키지 정치적 이념으로 세뇌를 시키지 않아도 사회 환경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뇌가 되는 거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 그 문화에 적응을 한다라는 거지. 이념을 바꾸고 막 그러려면은 세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문화에 적응을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접, 그 상황에서 접한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진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민정부에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뭐 교육이 무섭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주사파 세력이다.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교육부 장관이 뭐 주사파 세력이었잖아. 문재인 때. 나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학, 대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시위권에 있는 애들은 둘 다 보면 항상 집안 환경이 힘들었다 그래야 되나? 선동질에 잘 이렇게 흡수가 되지. 그런 게 있다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빨리 업무에도 어, 돌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아까 전에 그 포분할 그거는 시나리오가
장난 아닌 것 같다. 봐봐. 미국은 1997년부터 현재 직면했거나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는 4년 주기로 QDR을 마련해 가지고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네요. QDR은 미국의 국방 전략이나 군 현대화 계획, 국방 예산 등이 총말화된 미국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통한다.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통한다. 당시 공개된 내용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QDR 준비 작업에 대한 평가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은 2009년 8월 27일 미 국방부에 2010년 QDR 초안을 본 뒤 44쪽 분량의 평가 보고서를 냈다. 5개 이슈팀을 구성해 총 11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이 중 하나가 북한 붕괴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97년도야. 97년도 그러면은 우리가 IMF가 났을 때고, 근데 IMF가 나기 전에 북한이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었거든.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난리 났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IMF가 났었고 금모으기 해가지고는 그러고는 그때 그랬어. 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TV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가 자리를 하고는 달러를 들고 북한으로 간 거야. 그 전에 북한에서 불바다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 그런데 저런 QDR 팀이 5개 이슈 팀을 구성해서 총 11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붕괴 시나리오인 거야.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당시 미국에 직면한 가장 큰 세계 위협적 시나리오들을 함께 제1 이슈팀이 다뤘다라는 거지. 제2 이슈팀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그래요. 저런 것도 있구나. 러시아와 발트의 연안국의 갈등, 핵무장을 할 예정인 이란 등을 다뤘다. 제3 이슈팀은 미국 본토 방위, 사이버 공격, 재난 관리를 그다음에는 제4 이슈팀은 전 세계 미군의 배치 조정, 제5 이슈팀은 미국 국방부 내 업무 효율성 문제를 검토했다. 저런 괜찮네. 부서를 어, 똑같은 부서지만은 팀을 나눠 가지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어떤 일을 한다라고 부서만 딱 정해놓고 팀을 나눠 가지고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거 괜찮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통일부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 하더라도 뭐 북한을 오가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뭐 누가 해? 전부 다 뭐 그런 주사파들이 설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돼요. 문제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사파가 이렇게 설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라고 했는 건 주사파가 설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통일부 장관이나 뭐 통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저번에 북한에 가가지고는 문재인 정부 쪽에서 그랬을 때도
통일부 뭐 장관이나 뭐 통일부에 있는 그런 팀들이 뭐 간 건 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통일부가 왜 있냐라는 것을 그렇게 따지면 엉뚱한 뭐 임종석 그런 애들이나 북한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난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주사파 세력이 올라오면서 조금 뭔가 이상한 거는 같다라는 게 많이 보여진다는 거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고 저거에 대해서 하고는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 나와가지고는 윤석열 탄핵 찬성 외치는 애들도 언연중에 물이 다 들려 있는 애들인 거야. 쟤들이 주사파 애들한테 뭐 다 물이 들려 있는 애들인 거지.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붕괴하며 평양과 항해 남도, 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그런 거야. 이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점령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유엔이 점령을 한다는 거야. 강원도하고는 미국하고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6년 후에는 원전 반대 그룹이 공개한 자료서 구체화란 내용인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6년 후인 2015년 8월 5일께 일명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단체가 정부 기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해킹해 유출한 자료들에서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유출된 자료에 담긴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2009년 당시 거론된 내용과 유사하게 북한 붕괴 이후 주변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다뤘지만 일부 변경이 있었다. 당시 자료에는 한반도 이북 지역 지도와 함께 북한 지역은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평양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담당하고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항해남도, 북도는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는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분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2009년에는 그랬다. 또한 이 자료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는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미군은 전력 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거나 미군이 통일 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도 들어있었다. 이에 한국 합참의장이 2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자세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진짜 몰랐을 거야. 음, 진짜 몰랐을 거라고. 난 진짜 파고 파보면은
진보하고 우파하고 어떤 색깔로 나눠지는지 대충 알 것 같다라니까. 진보하고 우파하고 어떤 색깔로 나눠지